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저는 현재 일과 집을 모두 정리하고 놀고 있는 2인 가구예요. 한 달 반 동안 태국 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저희가 지방에 자리를 잡으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지금까지 집을 진짜 한 30개는 넘게 봤어요. 집을 결국 구하긴 해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지방에서 저 같은 서민이 집을 구하는 현실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집을 보러 다니다가 깨달은 건 지방에서 월세 장사를 해야겠다. 이런 지방에서 월세 장사하는 게 진짜 노다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제가 집을 구한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하는지까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집에 없으니까 오늘도 차에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유유. 저희가 원래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는 집을 구할 생각이 없었어요. 집을 구하면 저희는 월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다달이 내는 월세도 너무 아깝고 가전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집을 정리할 때 다 처분을 했거든요.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일이 없으니까 아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 돈을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니까 지역을 특정해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거주 집을 처분을 하면서 친정이랑 시댁을 전전하면서 살 계획이었고 정 힘들면 캠핑장이라도 잡아서 캠핑을 하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친정에도 좀 살고 시댁에도 좀 살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저희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 처가살이와 시가살이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럼 이제 지역을 정해야 되는데 우선 후보지가 큰 도시에 집을 구할지 제 친정 쪽에 구할지 시댁 쪽에 구할지 아니면 아예 제 3의 도시에 구할지 이거를 고민을 했어요. 일단 도시는 인프라는 좋겠지만 저희가 일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고 지내기에는 비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후보지에서 없앴고 시댁 쪽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패스. 친정 쪽이 좀 더 시골이어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임대료가 좀 저렴하겠다 해서 친정 쪽에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제 3의 도시는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서 고민을 한 거였는데 일이 없는 동안에는 한쪽에 연고라도 있는 곳에서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친정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업종을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저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저희 친정 쪽에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 자영업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상의를 했어요. 집을 구하려고 한 예산이 500에 30 이 정도였어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원룸 정도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일단 여기저기 구해보고 정 안 되면 원룸 들어갈 수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집을 되게 금방 구할 줄 알았는데 집을 30개나 볼 줄은 전혀 몰랐죠. 저희가 선호하는 순위가 수리가 잘 된 주택 월세,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투룸 빌라, 그리고 원룸 이렇게였어요. 시골 주택에 로망이 좀 있어가지고 시골 주택 월세를 많이 봤어요. 촌집 나온 거 뭐 네이버 부동산, 당근, 유튜브 매물을 엄청 많이 봤는데 500에 30짜리라고 해서 가면 돈을 받고 살아야겠더라고요. 내가 30만 원이나 내고 이런 집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30만 원 대비 저는 너무 가치가 낮다고 판단을 해서 집을 그냥 살까? 해서 매매도 좀 보러 다녔어요. 유튜브에 그런 컨텐츠 많잖아요. 집을 굉장히 싸게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시골살이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저희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하는 시골집을 구해서 리모델링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 수준에 맞는 집을 좀 찾아다녔는데 집을 너무 비싸게 내놓기도 했고 정말 싸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골 땅에 처치곤란인 집을 누가 사준다고 하면 헐값에라도 넘길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파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뉴스 보면 우리나라 빈집 엄청 많다, 처치곤란이다, 지자체에서 헐값에 팔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물건을 찾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부동산도 엄청 많이 다니고 전화도 돌려가지고 막 집도 보러 다니고 했는데 없어요. 그런 시골집을 못해도 1억씩은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살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시내권으로 집을 보기 시작했죠. 시내권 월세를 또 열심히 봤는데 2층 주택이었는데 1층은 주인이 살고 2층을 세를 놓는 집이었어요. 주택이기도 하고
주인이 1층에 살지만 그래도 저의 독립적인 공간이 있고 하니까 괜찮겠다 해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가 강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아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그 당시에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는 강아지도 되고 집도 저렴하고 하니까 뭐 하시라 이렇게 해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계약금을 보내려고 보니 그 집주인분의 남편분이 강아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계약이 어그러졌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 사장님도 뭐 잘 모르셨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떡해요. 새로운 집 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집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집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집은 없고, 여기는 일단 지방이니까 저는 그 정도 금액이면 진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집을 구해야 되니까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전화로 강아지가 돼요, 뭐 저희 강아지 있어요, 그 설명하는 게 더 힘들어서 강아지 데리고 부동산 가서 제 강아지 있는데 강아지 되는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보러 다녔어요. 어떤 부동산은 아예 중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강아지 있으면 원룸 투룸은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빌라 이런 곳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중개를 아예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지방이니까 실질적으로 월세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건 투자자가 붙어야 월세가 있는 건데 누가 이 지방에 월세 투자를 하러 오겠어요. 투자자들이 사회적으로 엄청 욕먹는 분위기지만 그런 투자자들이 있어야 저같이 월세가 필요한 사람들은 월세방을 구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자본이 도는 거잖아요. 제가 500에 30이지만 어딜 들어가도 관리비까지 하면 40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40까지 부담하기가 싫었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집을 구해서 살 생각이었는데, 원룸 투룸 자체가 강아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봤죠. 아파트 월세 매물도 진짜 없어요. 아파트는 월세가 나오면 뭐 금방금방 나가는 추세래요. 아파트를 저희도 보러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매물이 어제 나갔다는 거예요. 아파트는 보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집을 너무 많이 보면 사람이 좀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막 뭐에 쫓기는 건 아니니까 여유 있게 보자라고 말은 하지만 집을 계속 보러 다니는 게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빨리 구하고 싶었던 거죠. 저희 친정 지역에 진짜 88년도에 지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월세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쓰러져 가니까 누가 거기 월세를 들어가겠어요? 그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진짜 그냥 보러 간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어떤가 하고 보러 갔는데 그 집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월세를 놓는다고 수리를 하는 중이래요. 엄청 오래된 구축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진 않은데 수리를 한다니까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당시에 화장실만 딱 수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진짜 삐까뻔쩍한 거예요. 저희가 수리된 구축도 살아봤는데 뭐 겉에만 엄청 쓰러져가지 안에는 새 집 같아요. 거기도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집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은 300에 32만 원이었는데 부동산 사장님한테 강아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인분이 강아지가 된다고 하셔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더 볼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강아지 된다 그러면 그냥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 우리 강아지가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제약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골 촌집 살아보고 싶었던 건데 일단 이 88년도에 지어진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이 집에 살아보고 꾸준히 그런 매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월세를 구하다 보니 이 지역에서 내가 월세 투자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익률을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0%는 넘겠더라고요. 서울 경기권은 수익률 되게 낮잖아요. 10% 넘으면 되게 잘 나오는 거잖아요. 지역에서 털어가는 아파트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내놔도 수익률이 10%는 되겠더라고요. 이게 노다지야. 싸게 사야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도 저렴한 선은 다 30만 원이란 말이에요, 월세가. 똑같이 월세 30만 원 받을 거면 싸게 사는 게 맞고, 여기 지역은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싸니까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지금 4채인데 거의 다 전세를 내놨어요. 이건 사실상 월세를 받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세 투자를 시작한 이유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전세를 한 건데 지금 하락장이니까 사실은 돈을 계속 거기다 묻어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시점에 월세가 이 동네에서 너무 귀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월세 투자를 해야겠더라고요. 시세 차익이고 뭐고 당장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결론이 났죠. 여기가 지방이라서 인구가 소멸되는 건 맞는데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요. 길 다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월세를 다 산대요.
그분들에 의한 월세 수요가 꽤 있는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여관에 동남아 분들이 가득가득 차 있대요. 정확한 금액을 얘기해보면 제가 본 아파트가 7천만 원 정도였어요. 매매가가 7천만 원이고 수리하면 8천만 원. 7천만 원에 제가 대출을 좀 받는다고 하면 3천만 원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샀어요. 1000에 45 정도면 수리된 거는 금방금방 나간대요. 샤시까지 하면 1000에 50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천만 원 투자해서 이자 내고 그래도 한 30만 원씩은 꽂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수익률이 얼마예요? 한 15%? 어쨌든 수익률이 10%는 넘잖아요. 이걸 해야겠어. 여러분 이거 노다지입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 같아요. 저희가 들어간 월세집은 계약을 했고 수리 다 되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주하면 뭐 랜선 집들이라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32만 원이면 저렴하고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관리비가 빌라보다 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랑 잘 들어가서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제 가전 가구를 또 알아보러 다녀야죠. 이건 너무 돈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어요. 내 정신 건강이 지금 우선이지 돈 쓰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